두 번째는 미결제의 약정을 통한 방향성 예측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미결제의 약정이라는 개념은 사실 선물과 옵션에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선물 1계약을 매수 포지션에 두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한 달 동안, 만기일까지 한 달 동안 쭉 매수 포지션을 쭉 가지고 있어요. 이걸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왜 내가 쭉 가지고 있는 거지?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난 더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변경하지 않고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쭉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결제의 약정이 쭉 그대로 갔을 때 지금 현재 시장 추세 트렌드가 그대로 간다라고 예측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 미결제 약정이 떨어졌습니다. 감소됐어요. 그럼 무언가 변동이 된 거죠. 실제로 이거는 나의 매수 포지션을 변경을 한 거예요. 내가 매수였다면 매도로 바꾼 겁니다. 그럼 미결제 약정이 바뀌면서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거겠죠. 예, 그렇게 봤을 때 이때 동시에 주식이 떨어지면서 미결제 약정이 같이 떨어진다. 그러면 내가 매수 포지션을 매도 포지션을 바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세력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미결제 약정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포지션을 변경한 게 아니고 새로운 포지션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면서 미결제 약정도 올라간다. 그럼 신규 매수 포지션이 들어온 거겠죠.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계속 올라가겠구나. 네, 그런 식으로 둘 다 올라가니까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내려가는데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다. 왜 늘어나지? 이때는 매도에 대한 신규 포지션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겠죠. 시장이 내려가겠구나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미결제 약정을 통해서요. 이것도 나중에 이 컨텐츠를 하나 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옵션 포지션을 통한 방향성 예측인데요. 옵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콜옵션과 이렇게 풋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풋옵션도 매수 매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자,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거에 대한 베팅을 하는 거고요. 풋옵션은 내려가는 거에 대한 베팅을 하는 겁니다. 콜옵션 매수는 완전히 올라간다에 대한 베팅을 하는 거고, 매도는 아니야, 나 더 이상 여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거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게 콜옵션 매도입니다. 반대로 풋옵션 매수는 주가 엄청 떨어질 거야, 쭉 떨어질 거니까 여기다 베팅을 하는 거고, 풋옵션 매도는 여기까지는 떨어지지 않겠지, 여기까지 내가 딱 마지노선을 긋는 겁니다. 정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나중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 포지션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에요. 왜냐면 이 콜옵션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바로 외국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시게 되면 콜옵션에는 이렇게 제가 네모를 쳐놨고, 그 다음에 풋옵션에도 이런 식으로 네모를 쳐볼게요. 자, 콜옵션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 매도잖아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딱 이렇게 걸어놓은 겁니다. 절대 여기까지는 올라오지 않을 거야. 만약에 올라가면 우리는 그냥 X 된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거의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베팅을 해놓은 거죠. 매도를 쳐놓은 겁니다. 포지션을. 반대로 풋옵션도 이쪽에 거래량이 많죠. 정말 여기까지 안 내려오겠지, 딱 여기까지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풋옵션 매도를 외국인들이. 자, 실제로 이게 맞는 걸까 안 맞는 걸까 좀 고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아무래도 저희보다 많이 똑똑하겠죠. 아무 이유 없이 여기다 포지셔닝을 해놓진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이 거래도 포지션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릴 테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매도 포지셔닝을 통해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를 우리가 대략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콜옵션에서. 예. 실제로 오늘 주가가 381에서 마감이 됐고, 생각보다 변동성이 심해서 좀 많이 내려갈 줄 알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375, 377에 특히 375 매도 포지션이 많아서 좀 많이 상방 압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 풋콜 레이쇼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콜옵션 대비 풋옵션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풋옵션이 좀 비율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콜옵션보다 많아지는 거고, 앞으로 시장이 내려갈 것 같은데, 하락할 것 같은 거에 대한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얘기죠. 그 추세에 따라 우리도 앞으로 시장이 떨어지겠구나, 포지션은 그쪽에 맞춰서 관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풋콜 레이시오는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그런 선물과 옵션을 통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방법, 좀 차트를 통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좀 선물 옵션은 아니지만 환율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환율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사실 외국인들한테 그 환차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화폐 가치,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수요가 많이 올라가겠죠.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200원에 왔는데 갑자기 환율이 떨어져서 1100원으로. 그러면 옛날에 1200원 주고 1달러 바꿔야 되는데 지금 1190원 주고 1달러 바꿀 수 있으면 더 이득인 거잖아요, 외국인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환차액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매력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좀 땡기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앞으로 환율을 보실 때도 환율이 앞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우리 시장을 매력적으로 안 느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앞으로 환율이 오른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대한 가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관점을 바라보셔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게 맞냐 틀리냐보다는 우리는 시장을 효율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수요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환율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뭐 이제 앞으로 옵션이나 선물을 제대로 배우고 나서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는 뭐 이제 장이 끝나고 나면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같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고, 내일 시장이 올라갈까 아니면 보합할까 떨어지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예측을 통해서 그 다음날 뭐 아침 미국 증시나 뭐 또 주요 경제 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예상이 맞는지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검토에 따라서 뭐 포지션을 수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포지션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그냥 포지션 다 청산하고 시장을 관망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변동성이 심하면. 네, 그렇게 나의 포지션을 검토하면서 뭐 주식에 얼마, 선물이 얼마, 옵션이 얼마, 안전자산이 얼마, 이런 식으로 투자에 대한 자산 분배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좀 길게 이야기 드렸는데 좀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고, 무슨 말이냐, 뭘 떠들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의 주 목적은 내가 선물 옵션을 배우면 이렇게 시장을 예측할 수 있구나, 이러한 방법으로 예측하는구나 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개념들은 제가 나중에 컨텐츠를 하나씩 올리면서 다시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쨌든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제가 다음에는 더 알찬 컨텐츠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